지금부터는 이제 게시판을 작성할 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쿼리, 꼭 암기를 해야 될 쿼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전에 여러분들이 스키마라는 걸 만들 때 어떤 요령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가 잘 돌고 있는지 보셔야 되죠.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야 돼서, 맨 아래 보시면 이제 작업 표시줄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누르시고 작업 관리자 클릭하세요. 클릭하시고, 지금 이제 그 간단히 보기가 아니라 상세하게 보기, 이제 이렇게 간단히 보기 말고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시는 상태에서 맨 아래 서비스 맨 끝에 맨 오른쪽 탭, 맨 위에 탭에서 맨 오른쪽 서비스를 클릭하세요. 되셨나요? 아무데나 클릭하고 5자 누르세요. 5 누르면 오라클 서비스 쪽으로 찾아가게 되고요. 오라클 서비스가 지금 돌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지금 안 돌고 있으면 얘를 서비스를 못 해주니까 오라클 서비스 XE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시작 눌러주세요. 시작 눌러서 이제 오라클에 대한 처리를 하려면 얘가 반드시 돌고 있어야 되죠. 그 밑에 보시면 오라클 XE TNS 리스너, 오라클 XE TNS 리스너, 얘도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시작 눌러주세요. 얘 두 개가 시작이 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 TNS 리스너는 프로그램이 적기 때문에 되게 간단하게 그냥 실행 중 그럼 끝납니다. 근데 서비스는 그렇지 않아요. 얘는 이제 조금 프로그램도 크고 이제 이렇게 데이터 처리하는 거 시스템을 전부 다 로딩할 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시작 중이 계속 되고 있죠. 되고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실행 중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바뀌게 되기를 기다리고요. 기다리시면서 오라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해서 사용했던 거는 C 드라이브 밑에, C 드라이브 및 파일 탐색기 한 개 여시고요. C 드라이브 밑에 보시면, C 드라이브 바로 밑에 보시면 SQL 디벨로퍼라는 폴더가 있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오라클이랑 연결해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SQL 디벨로퍼입니다. 디벨로퍼 더블 클릭 여시고 거기에 이제 SQL develop.exe 파일을 실행하시는 거죠. 그 exe라고 확장자가 안 보이시면 위에 보기에 이제 이렇게 파일 확장명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체크가 되어 있으면 확장자가 보입니다. exe라고. SQL developer.exe를 더블 클릭해서 여세요. 더블 클릭 여시고요. 더블 클릭해서 여시면 이제 지금 로딩 중에 있는데, 저희 듀얼 모니터인데 오른쪽으로 지금 로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로딩한 상태는 안 보이고 있지만 이제 이렇게 로딩이 되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확인해 볼까요? 서비스가 잘 돌았는지. 서비스 쪽에 이렇게 보시면 실행 중 됐네요. 예, 오라클 XE, 오라클 서비스 XE가 실행 중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그 TNS 리스너도 잘 돌고 있다. 이 두 개는 필수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하시면 되시는데,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시면 더 이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처리를 위해서는 오라클 서비스 XE와 그다음에 오라클 TNS 리스너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를 해드렸고요. SQL 디벨로퍼 열렸는데, 여기 시작 페이지 쪽을 이제 휠로 막 돌려보면 이게 내용이 막 나와 있어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라고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와서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쓸 수 있으신데, 얘를 이제 닫아 놓으면은 이제 그냥 바로 그 안 보이면 괜찮은데, 이제 얘가 계속 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열리는 이유는 맨 끝에 보시면 시작 시 표시라고 체크가 돼 있어서 요거 이제 시작하면 계속 열릴 겁니다. 아시겠죠? TV나 이런 걸 보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봐두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워크시트를 할 때에 어떻게 하면 됩니다.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게 이제 좀 적용이 돼 있어요. 그림 같은 거 이런 것도 나오죠. 여기 그림 같은 거 지금 제공하고 있고요. 소스에 해당되는 것도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 이런 것도 제공하고 있어요.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한 번씩 들여다보면은 이제 괜찮아 보이기도 해요. 아시겠죠?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써가지고 소스에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뭐 이렇게 작성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일단은 시작 페이지는 닫을게요. 닫고 지금 실습을 했던 파일, 저장해 놓은 파일이 이렇게 열려져 있는데, 저장한 파일은 이제 아무데나 지금 연결되어 있어서 쓰시는 게 아니라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이렇게 이제 연결하는 게 나와요. 밑으로 내리면 지금 무엇으로 할까요? 라고 선택하시면 어디에다 연결해서 쓸까요? 라고 이제 선택하는 거고요. 저희는 실습을 자바제로 로컬 언더바 자바제로제로로 하니까 자바제로로 클릭하면 접속을 하고 이쪽에 연결해줘요. 여기에 있는 워크시트를 접속을 하고 이렇게 접속이 됐죠. 접속 자바 제로제로에 연결을 DB랑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파일을 가져가면 그 파일을 로딩 그리고 열기를 하면 이 상태가 되는데 연결이 안 된 상태로 이제 저희가 그 로딩이 돼 있어요. 이런 텍스트가 들어오는데 걔를 이제 그 사용할 계정에 해당되는 것을 선택을 하시면 연결을 해주고 여기에다 작업을 해주게 된다. 이해되시겠죠? 자, 저희가 한 개를 더 이제 그 워크시트를 한 개 더 만들게요. 자바 제로제로를 연결하는 워크시트를 한 개 더 만드는데 하시는 방법은 자바 제로로 왼쪽에 접속에 간다.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누른다. 누르시면 이쪽에 이제 SQL 워크시트 열기가 있습니다. 여기 단축키로 여기 위에도 있어요. 여기 팀 바로 밑에 보면 얼굴로 되어 있으면서 SQL이나 아이콘이 한 개 보이시는데 이거 누르는 거와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워크시트 열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자바 제로로 연결해서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저희가 로컬 자바 제로로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랑 연결되어 있는 이제 워크시트를 열어주고요. 닫아보겠습니다. SQL에서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어떤 DB를 연결해서 쓸 것인지 물어보게 돼요. 물어보게 되고 그 오른쪽에 밑으로 되는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 클릭하시면 어떤 DB랑 연결할 건지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선택을 하면 이렇게 이제 열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워크시트를 열어주면서 이렇게 이제 연결된 이런 계정에 해당되는 것이랑 이제 같이 보여주게 됩니다. 요걸 쓰셔도 되고 위에 거 쓰셔도 되고 DB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이제 워크시트 열기를 하셔도 되고 이제 아무렇게나 하시면 작업창이 열린다. 아시겠죠? 여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행번호 토글을 이제 저는 행번호를 좀 이렇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베이스 개발을 이제 저희가 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하게 만들려는데요. 저희가 맨 처음에 요구사항을 보시면서 요구사항을 보시면서 이거를 맨 처음에 이제 그 만들 당시에는 이게 데이터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구조를 만들어요. 스키마를 만들었는데 이게 스키마 만든 거를 이거 조금 고쳐야 되네. 그럼 고쳤어요. 그리고 원래 있던 건 어떻게 되죠? 지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수정이 계속돼야 된다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기본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보시면 얘는 지워요. 먼저 그 원래 건 지우고요. 원래 것은 지우고 다시 만드는 거죠. 다시 만들어야 한다. 이제 요것이 이제 기본 골자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래 것은 다 지우고 새로 만들어야 돼요. 새로 만들어서 원래 거 지우는 걸 이제 앞에다가 집어넣고 처리를 만든 다음에 지우고 그다음에 아래다가 다시 만드는 것을 이렇게 하시게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쓰시면서 데이터가 하나도 없으면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처리한 것을 데이터를 집어넣는 게 데이터를 확인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일단 샘플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동작을 잘 하는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거 첫 번째는 원래 거를 지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시 만든다. 아시겠죠? 만들어준다. 이런 쿼리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잘 만들면 이제 커밋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그 트랜잭션 처리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트랜잭션 처리를 해서 커밋을 중간에 커밋을 한 개 집어넣어야 되고요. 커밋이 다 커밋이 아니라 그 데이터 처리를 이용해서 이제 샘플 데이터를 먼저 집어넣어요. 샘플 데이터 넣기를 한다. 네, 넣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커밋 맨 마지막에 커밋을 하게 되는 거죠. 데이터 그 변경된 데이터를 완전 적용시키는 커밋을 처리하게 됩니다. 1번 원래 것을 지운다. 2번 테이블 구조를 다시 만들어요. 크리에이트 테이블에서 만든 다음에 3번 샘플 데이터 넣기. 샘플 데이터 넣기가 인서트죠. 인서트를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4번 커밋을 시킨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개발할 당시에는 조금 고쳐야 되는데 고칠 때 그 알롯으로 이렇게 저희가 수정하다 뭐 이거를 전진시켜서 뭔가를 이제 그 수정해서 편집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알롯이라는 게 있는데 알롯으로 계속 이제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자꾸 바꾸기 시작하면 원래의 구조와 맨 마지막에 만들어진 구조가 틀리게 돼요. 틀리게 되면 이제 원래 구조를 분석하는데 되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랍 시키고 크리에이터를 다시 합니다. 크리에이터를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샘플 데이터 집어넣고 커밋을 시켜서 완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데이터가 잘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셀렉트로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잘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커밋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셀렉트를 지정해서 셀렉트를 시전해서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저희가 그 이미지 게시판 그냥 게시판에 대한 일반 게시판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이제 객체를 이제 그 드랍 시켜서 지운다를 먼저 시전을 하게 됩니다. 지우는 것을 하기 위해서 테이블 실습 이렇게 보시면 테이블 객체를 지웁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크리에이트의 반대 드랍을 씁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드랍 테이블, 보드, 캐스케이드, 뭐 컨스트레인트랑 상관없이 무조건 지워주세요. 라고 복사를 하세요.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짜집기를 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 제가 이제 얘기할 때는 맨 처음에 이해입니다. 얘가 이제 명령 처리문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해를 잘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암기입니다. 드랍 테이블 하면 테이블이 지워지는구나. 보드 테이블이 지워지는구나. 캐스케이드 뭐 폭포처럼 이어서 계속 다른 거랑 조건이랑 상관없이 있다면 전부 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지우는 조건문에 해당이 되는구나.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에 해당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이제 확인을 위해서 제약 조건이랑 상관없이 무조건 지운다. 결국 보드를 무조건 지운다. 이런 의미가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드랍 테이블 그냥 이제 그 파일로 저장 안 하신 분들은 그냥 치면 되세요. 드랍 테이블, 보드, 캐스케이드, 컨스트레인트. 맨 처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할 때는 보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시겠죠? 보드가 없을 때 적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오류가 난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쓰시면 돼요. 맨 처음에는 그런 테이블이 없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계정을 맨 처음에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현재는 있어요. 현재는 우리가 맨 처음이 아니죠. create drop 하는 게 지금 맨 처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보드가 있어요. 자바 제로제로에 보시면 테이블에 이렇게 보드가 있으면 요거는 이제 드랍 시킬 때 그 오류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없으면 오류가 나죠. 아시겠죠? 맨 처음에 보드 테이블이 없으면 오류가 난다. 이거는 이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오류 난데 선생님. 맨 처음이니까 오류가 당연히 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되시겠죠? 그래서 테이블을 드랍 시켰는데 또 두 번째 드랍을 시키면 이제 이게 과감하게 드랍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드랍을 시켜서 사용하면 이 보드가 삭제되었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이게 삭제됐으면 이제 여기 맨 처음처럼 이렇게 보드가 없는 상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실행하면 이제 오류가 난다 이런 얘기죠. 당연히 오류가 나는 거예요. 당연히 없으니까 테이블 또는 view does not exist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or views not exist 돼 있으면서 요겁니다. 요게 이름이에요. 테이블 이름 요거 보드에 해당되는 이름에 해당되는 것이 not exist 존재하지 않는다. not exist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왜 오류가 나는지 이걸 읽으시면 이게 왜 오류가 나는지 알 수 있고요. 이거 맨 처음에 할 때는 당연히 오류가 난다. 아시겠죠? 이거를 알고 진행을 하시면 되세요. 선생님 이거 오류 났어요. 어쩌라고 원래 오류 나는 거야. 이거 원래 오류 나는 거야. 선생님도 어쩔 수가 없어.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된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제 드랍을 맨 처음에 시킨다. 그래서 원래 것은 지우고 이걸 먼저 한 거예요. 다시 만들어야 한다. 만드니까 create를 해서 저희가 두 번째 지운다고 게시판 객체 관련 객체라고 쓰겠습니다. 시퀀서도 객체이기 때문에 관련 객체를 만든다 해가지고 만들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 때 이제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명령어 create 아시겠죠? create 명령어를 써서 사용하시고 그것도 이제 테이블 실습 어제 했던 거 좀 긴데요.
그 테이블 실습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create에서 여기 위에 이렇게 좀 길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거 말고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걸 좀 작성을 해보려고요. 아시겠죠? 작성을 하시는데 요거는 한번 실습 삼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reate 이렇게 create 쓰시고 테이블 이렇게 테이블 만듭니다. 테이블 먼저 만들겠습니다. 테이블 만드시고요. 이제 보드 씁니다. 보드는 저희가 이제 소문자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이에다가 이제 데이터 구조를 잘 정의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컬럼에 대한 이것을 컬럼은 이제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항목에 대한 것을 정의하는 걸 컬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컬럼. 그 용어들이 많아요. 컬럼, 아이템, 필드 뭐 이런 용어들을 씁니다. 전부 다 같은 용어들에 해당이 되고요. 그 어떤 객체가 갖고 있는 저장되는 이 객체를 정의를 하고 있는 데이터 이런 의미면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속성이면은 이제 영어로는 어트리뷰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트리뷰트. 그러니까 용어가 되게 많아요. 컴퓨터에 관련된 용어가. 제가 볼 때는 하나로 통일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통일을 안 하네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런 걸 통일을 안 해서 어쩔 수 없이 다 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게 그 줄칸에 해당되는 그 시트 개념의 테이블 개념이면 컬럼이라고 얘기합니다. 컬럼.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할 때는 그냥 컬럼. 첫 번째 칸은 무슨 데이터, 두 번째 칸은 무슨 데이터, 아시겠죠? 데이터베이스 만들 때 이제 그런 컬럼이라는 개념을 좀 많이 쓰게 되고요. 데이터를 이제 그 쓸 때 요거 데이터 하나, 두 개, 세 개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아이템이라고도 씁니다. 아이템. 그러니까 용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정리를 좀 해두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얘기가 그 얘기다.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이제 정리를 할 때 어떤 특성에 따라서 걔를 썼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용어들이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제가 영어를 한 순식간에 4개나 쏟아냈죠. 지훈 씨는 이게 정훈 씨, 이정훈 씨는 정훈 씨가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하시다 오신 거죠? 네, 맞으실 거예요. 좀 편하실 텐데 그런 용어들이 편하실 텐데 다른 분들은 되게 불편하죠. 뭐를 만드느냐 이걸 써야 되는데 글번호가 필요해요. 이제 따에 따라서 글번호가 필요합니다. 글번호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제목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필요하고 내용 작성자가 필요하고 작성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조회수가 필요합니다. 조회수 이렇게 해서 둘레 6개가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그 게시판은 제가 쓴 거 외에는 다른 사람이 지우면 안 돼요. 그래서 최소한의 조치가 비밀번호예요. 비밀번호. 그 익명으로 보통 이렇게 게시판을 쓰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비밀번호가 맞으면 뭐 지우거나 걔를 수정하거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대충 이제 그 지우자 그다음에 비밀번호 넣으라고 하면 1111 했을 때 지워지는 글이 그렇게 많아요. 보통의 경우는 비밀번호 쓰기가 귀찮고 기억을 잘 못하죠.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보통 1111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비밀번호를 세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도 그 해킹의 기본이 계정을 알아내는 건데 계정을 알아내는 건데 보통 이제 개발을 할 때 그 이 사람이 일반 회원에 관련된 계정은 테스트를 많이 씁니다. 관리자는 어드민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드민 1111 해서 로그인이 되면 관리자 권한을 얻는 거죠. 정상적으로 얻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그 해킹을 해서 데이터를 막 가져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해킹은 정상적인 로그인을 해서 하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인데 그렇게 해킹되는 게 50%가 넘어요. 실제적으로. 자,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글번호에 해당되는 항목을 그 영어 한글로 써도 되긴 하지만 영어로 전부 다 씁니다. 자, 넘버 이렇게 써가지고 자 넘버 제목 제목은 글번호는 넘버 제목은 타이틀 내용은 컨텐트 작성자는 라이터 작성인은 라이트 데이트 저회수는 히트. 그 실제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쓰실 때 이렇게 write date라고 잘 안 하고요. write 언더바 date. 이게 뭐 단어가 바뀌면 보통 언더바를 많이 사용합니다. 데이터 오라클에서는.
그런데 이제 요거는 자바스럽게 쓴 거예요. 그냥 자바는 단어가 바뀌면 맨 앞자를 대문자로 써가지고 단어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보카버를 사용하실 때 여러 개의 의미의 단어가 쓴 것을 이제 보카버를 쓰실 때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고요. 보통 데이터베이스는 언더바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는 대소문자 구별을 하지 않아요. 대소문자 구별을 하지 않아요. 이런 객체 이름을 쓸 때 대소문자 구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 언더바를 써서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저는 이제 자바 프로그램스럽게 이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고요. 자, 맨 처음에는 컬럼이 있어야 합니다. 그 컬럼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요게 이제 그 안 된다. 컨트롤 엔터 눌러서 크리에이트를 해보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need 필요하다. 스페셜 특별한 데이터 타입이 필요한데 데이터 타입에 해당되는 것을 정의를 안 했어요.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 개발자는 오류 보고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오류 메시지를 읽어야 여러분 되고 안 되면 요거 이렇게 쫙 복사해 가지고 그 파파고 같은 데다 집어넣어서 번역을 다 돌리는 거죠. 1번 읽어라. 영어를 그대로 읽어보시고 그렇게 안 되면 두 번째는 번역을 해보는 거예요. 번역을 해보시고 그렇게도 안 되면 이제 걔를 구글링을 해보는 거예요. 구글링 하면 얘가 어떤 오류가 나서 지금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알려줘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오라클은 오라클 코드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코드. 그래서 이 코드만으로 검색을 해도 그 왜 오류가 났는지 검색이 됩니다. 아시겠죠? 구글링 할 때 그 오라클 에러 코드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고 여기서는 데이터 타입인데 컬럼이라고 이해하죠. 컬럼 is missing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뭔가 없는데 컬럼에 데이터 타입이 없어요. 요구되어진 데이터 타입이 현재 미싱 되어 있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제가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제가 읽고 싶은 것만 읽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고 싶은 것만 그냥 본다. 이해되시나요? 그 문법이고 나발이고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제가 보고 싶은 단어들만 보면서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게 이제 영어로 보는 게 아니라 용어로 보는 거죠. 나는 이거 용어야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타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넘버는 넘버 타입입니다. 숫자 타입이고 그렇게 돼 타입입니다. 글자 크기는 다 쓰여진 대로 하고요. 타이틀은 바케락타 2, 바케락타 2 이렇게 해서 바케락타 2를 선택하시고 글자 크기를 지정을 해야 되겠죠. 글자 크기 바케락타 2 이렇게 쓰신 다음에 타입을 그러면 이제 얘도 바케락타 2고 타입을 전부 다 지정을 해서 지정을 하면 라이터도 바케라터 2에 해당이 되는 거고 뭐 타입이 이렇습니다. 라이트 데이터는 데이트 타입이고요. 히트는 넘버 타입입니다. 넘버 타입으로 이렇게 쓴 다음에 다 됐으니까 실행을 해보면 이제 얘가 보시면 그 missing left parenthesis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왼쪽에 뭘 해야 되는 게 이제 missing 돼 있다. 요거 지금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사하셔서 그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얘네가 잘 알려주죠. 네이버한테 이렇게 물어봐서 지금 이제 입구 뭐 삽입구 뭐가 삽입에 되어 있는 어구가 좀 이렇게 뭔가 안 맞았어요. 안 맞아서 사용하셔서 이제 써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시고요. 예. 정확하게 보면은 이제 여기 삽입구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는 여기 보면 이제 불규칙형수 괄호 속에 제시된 뭐 이렇게 돼 있어서 기본 in 페어리스 들으면 이제 괄호 속에 이런 뜻으로 이제 지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속에 뭔가를 집어넣어야 하는데 안 집어넣어져 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시고 사용해 보시고요. 여기 오류 보고 나오니까 오류 보고도 이제 구글링을 해보는 거죠. 구글링은 그냥 크롬 같은 데다가 아니면 네이버에다가 그냥 이렇게 쳐서 붙여넣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런 미싱을 내는 사람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런 내용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보시면서 이렇게 미싱 레프트 해결하는 방법은 길이를 지정하지 않아서 생긴 오류다. 이거 금방 나오죠. 바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써야 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문자열입니다. 문자열 경우에는 반드시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써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가로 열고 닫고 쓰고 길이를 지정해 줘야 된다. 타이틀은 한 300자 이렇게 지정을 하고 컨텐트는 한 2000자까지 하겠습니다. 2000자. 라이터는 이제 30자. 그 한글이 3바이트이기 때문에 30하면 한글로 10자입니다.
라이트 데이트는 데이터 타입은 기본 데이터 탭이 이렇게 크기가 있어요.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개. 세 개만 하시고 이제 컨트롤 엔터 누르면 이제 실행은 됩니다. 생성은 되세요. 생성은 되시는데 뭐가 없냐면 프라이머리 키가 없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시는데 맨 처음에 맨 처음 2-1 저희가 이제 하실 거는 컬럼 이름을 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컬럼 이름, 그 다음에 타입을 지정해야 되고, 문자열인 경우는 크기 필수입니다. 크기 필수. 숫자인 경우에는 크기를 지정할 수도 있고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숫자인 경우에 크기를 지정할 수도 있고 지정할 수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자열인 경우에는 크기가 필수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얘네들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반드시 만들었어요. 되셨나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시면 어떻게 만들어지 보기 위해서 테이블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이제 새로 고침하시면 이렇게 보드라는 게 보이세요. 보드를 클릭합니다. 보드를 클릭하면 보드가 이제 컬럼으로 이렇게 데이터 타입이 잘 나와서 러너블 뭐 이런 게 나와요. 러너블이라는 것은 이제 빈 공간으로 비워둘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데 전부 다 yes예요. yes라는 얘기는 다 비워둘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비워둘 수 데이터를 아무것도 안 집어넣어도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세요. 이런 아시겠죠? 네. 그리고 컬럼 번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컬럼 번호 데이터 디폴트 기본값이 없어요. 기본값이 없어서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하셔야 되고요. 그 밑에 데이터를 클릭하면 데이터는 없어요. 컬럼 이름만 쭉 나오고 여기 넘버, 타이틀, 컨텐츠, 라이터 이렇게 라이터, 히트 컬럼 이름만 쫙 나오고 뭐가 없어요? 데이터가 없어요. 아시겠죠? 데이터가 비어있다. 현재 비어있는 상태이고요. 그 오른쪽에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모델을 클릭하면 이미지 거기 보시면 모델 이렇게 보시면 모델에 해당되는 요 테이블 보드 테이블의 이미지를 보여줘요. 컨트롤 키 꽉 누르고 휠을 돌리면 브라우처럼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미지로 지금 여기 보드 테이블을 클릭한 다음에 하나 둘 세 번째 템인 모델이라는 걸 눌렀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설계한 것 데이터베이스 설계한 것을 이제 캡처할 때 이걸 캡처해서 주실 수도 있으세요. 그다음 네 번째 보면 제약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제약 조건. 클릭하면 제약 조건이 하나도 없다. 데이터를 그냥 집어넣을 수 있고 안 집어넣어도 말고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으시고 그다음 맨 끝에 SQL이라고 있어요. 다른 것도 볼 수 있는데 SQL이라는 게 있는데 SQL을 클릭하시면 얘를 이제 크리에이트에서 만들 때 사용되는 쿼리들이 쫙 나와요. 쫙 나와서 여기 뒤에 붙는 거는 디폴트로 지금 아무것도 안 붙였지만 제가 쓸 때는 이렇게만 썼어요. 여기까지만 썼는데 여기 보면 테이블인데 보드인데 점이라고 써가지고 점이라고 써서 자바 00라는 계정 지금 현재 계정이 자바 00 계정이죠. 계정 밑으로 이렇게 보드라는 객체를 만드는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으시고요. 되시겠죠? 이게 계정이라고 썼지만 이게 DB예요. 자바 00 DB고 그 뒤에 이제 보드라고 사용된 것을 만들고 있구나라는 거고요. 만들 때 이제 이렇게 제가 안 썼는데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저희가 쿼리할 때는 이렇게 쿼리를 해서 이렇게 제일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뭐가 붙어요. 이렇게 시멘트 크레이션 뭐 이미데이트 어쩌고저쩌고 돼 있고 뭐 이렇게 프리 섞고 어쩌고저쩌고 돼 있으면서 뭐라고 돼 있으세요. 돼 있으시면서 이제 데이터에 해당되는 설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기본값이에요. 이런 기본값으로 전부 다 돼 있으면서 사용되고 있고요. 테이블 스페이스 이렇게 지정된 거 있죠. 거기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현재 시스템에 설정해 놓은 것으로 이제 저장이 그렇게 된다.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니면 저희가 파일 네임을 써가지고 어떤 파일로 저장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쓸 수도 있으세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복사해 두면 나중에 요거를 그대로 다시 실행하면 원래 한 대로 이렇게 되돌아오게 됩니다. 되시겠죠? 예, 이런 탭들이 있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얘가 그래도 관리 툴이에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툴에 해당되는 건데 이런 정도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다시 되돌아오고요. 이제 제약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넘버가 주먹 1번이 2번일 수도 있고 3번일 수도 있어요. 얘가 3개일 수도 있어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필수에 해당되는 거 오류가 나면 이제 오류는 잡아야 되니까 이 정도는 필수. 그러니까 필수적인 거는 다 집어넣어서 오류는 안 나게 했어요. 그러다가 실행하다 보니까 넘버가 중복이 되는 게 막 들어가네. 1번 들어가고 또 1번 들어가고 1번 들어가고
그러면은 1번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가져오자. 그럼 데이터 3개가 가져와지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3개가 가져와져요. 그래서 여기다 제약 조건을 막 걸기 시작합니다. 자, 그 글번호가 이제 저희가 글번호는 이제 그 동일한 게 없어야 돼요. 중복이 되면 안 돼요.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복이 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가 없는 것도 안 돼요. 데이터가 없는 것도 안 돼. 데이터가 없다라고 쓰는 것을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없는 것이라고 쓰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는 널이다 이렇게 씁니다. 널이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널. 그 데이터가 없어도 된다. 그런 건 난널 이렇게 쓰고요. 데이터가 없다라고 할 때는 널이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널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컬럼을 만들면요 데이터가 없어도 됨. 얘도 널이어야 되고 얘도 널도 되고 얘도 널도 되고 널 다 널이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중복이 안 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을 중복이 안 되면서 데이터가 없는 것도 안 됨 이렇게 쓴 것 중에서 그런 것 중에서 저희가 조회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이제 대표적인 키다라고 해서 프라이머리 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데 한글로는 이걸 이제 기본 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 키. 그 테이블에서는 기본 키를 만들었는데 기본 키 안 만들었어.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기본 키 안 만들었어. 그러면 이제 여기 기본 키를 만들어야 돼요. 넘버가 기본 키, 글번호가 기본 키로 넘버로 구분하고 넘버로 조회를 많이 하고 얘는 중복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제목은 중복이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제목은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작성자도 중복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여러 개 작성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중복이 안 되고 이제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되는 이런 것을 이제 키로 잡아서 기본 키를 정하게 됩니다. 얘 기본 키로 하자. 검색을 가장 많이 하고 중복이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널이어도 안 되고 되셨나요? 널이어도 안 되고 이런 걸 기본 키로 하자라고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 프라이머리 키라고 씁니다. 여기다가 프라이머리 키라고 해서 프라이머리 키예요라고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더 디테일하게 이제 뭔가를 작성해서 제약 조건을 프라이머리 키로 할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면 두 가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중복이 되면 안 되고 널이면 안 된다. 중복이 되면 안 되고 널이면 안 된다 라고 쓴 게 프라이머리 키라고 쓴 거예요. 아시겠죠? 씁니다. 그러면 얘 지우고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우고 다시 만드는데 맨 위에서부터 맨 아래까지 쭉 실행하면 돼요. 이렇게 실행하는 것을 위에 보면 이렇게 스크립트 실행이라고 해서 F5 단축키가 있습니다. F5 스크립트 실행 아시겠죠? 그냥 F4키 누르면 돼요. F4키 누르면 맨 위에서 삭제하고 생성을 자기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키마를 작성한 것은 그냥 F4키만 누르면 다 되게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F4키만 누르면 데이터베이스 관계 스프레이트 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는 다 생성이 되게 만들어 놓는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만들어놔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리 키만 지정하시는 게 아니라 2-1이네요. 2- 컬럼 이름을 지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중복되는 프라이머리 키를 잘 정해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사용자가 꼭 입력해야 되는 거 이거 하시다 보면 운영을 하는데 제목 입력 안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제목은 꼭 입력해야 돼요. 제목 그 다음에 내용도 꼭 입력해야 되잖아요. 내용 작성자도 꼭 입력해야 되네. 보니까 작성자는 사용자가 꼭 입력해서 넣어야만 한다. 이런 걸 비워두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넣어두어야만 한다. 이런 것을 널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널은 안 됨. 널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얘는 널 안 됨. 비워두면 안 된다. 널 안 됨. 이렇게 쓰는 것을 실제적으로 구현할 때는 난널이라고 얘기합니다. 난널이다. 난널. 데이터 이런 것들은 비워두면 안 돼요. 난널. 비워두면 오류가 나요.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쓰다 보면 사용자가 내용을 안 썼는데 등록이 돼버려. 야 이게 뭐지? 이런 얘기죠.
사용자가 제목을 안 썼는데 등록이 돼버려. 그러면 리스트에 비어있는 걸로 그냥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만드셨으면 이제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을 한다. 그래서 사용자 꼭 입력해야 하는 것을 입력해서 넣어야 할 것을 이제 널은 안됨이라고 지정을 해야 되고요. 널이 안됨을 난널이라고 쓰는 거죠. 난널. 그래서 타이틀, 이 타이틀 뒤에다가 난널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난널 이렇게 쓰면은 널은 안됩니다 라고 쓰는 거고요. 여기다가도 난널 이렇게 쓰는 거죠. 라이터도 난널이라고 써야 한다고요. 난널이라고 씁니다. 난널이라고 써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쓰십니다. 이런 얘기예요. 널은 안됩니다. 아시겠죠? 널 안됨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꼭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널이 나오면 데이터가 이게 데이터를 안 집어넣으면 얘가 이제 널은 안 된다고 오류 메시지를 보이게 됩니다. 수정했네. 구조 수정됐어요. F 누르면 구조 생성이 됐다가 이제 처음부터 됩니다. 보드 한번 찍어 볼까요? 보드 이제 새로 고침 한번 해주세요. 보드 새로 고침 해주시고 그러면 여기가 내용들이 더 많아져요. 이렇게 내용들이 많아서 난널 붙은 거 보이시죠? 난널 이네이블 이네이블이라고 난널 이 동작을 한다라는 의미로 이제 이네이블 붙어 있구나. 뭐 이렇게 쓰고 우리는 열 클릭해 보시면 여기 난널 부분이 여기 no 프라이머리 키 이게 프라이머리 키 지정된 거라서 이건 그 난널해야 한다 이런 게 보입니다. no 너네이블이 지금 바뀌어 있죠. 되셨나요? 바뀌어 있으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는 없어요. 똑같이 모델도 이제 그래프가 이제 똑같고요. 데이터 타입만 지정이 되기 때문에 제약 조건을 넣으면 이제 제약 조건에서 아까 없었던 게 여기 제약 조건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생겼어요.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이고 체크인데 여기 그 내용은 여기 보시면 search condition 조건인데 이거 title is 난널 이렇게 해서 난널이 지금 현재 세팅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했고 여기 사용된 것을 쭉 볼 수가 있으십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의 맨 앞에 내용을 보시면 이름이 constraint라고 되어 있어요. constraint. 야, 되게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constraint. constant도 아니고 constraint.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지? 또 찾아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단어 하시고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계속 영어 공부하는지 constraint 이렇게 써가지고 const t가 빠졌네요. constraint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면 제약되어져 있는 거 통제 제약 데이터는 이건 되고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쓰는 게 제약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constraint가 제약들 이렇게 되는구나. constraint 되시겠죠? 데이터를 제약하는 것에 요거는 데이터로 쓸 수 있고 요거는 데이터로 쓸 수 없어요. 이런 걸 정의를 해놓은 게 constraint라고 얘기를 한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constraint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constraint name 이름을 썼는데 제약 조건의 이름이구나. 이름인데 내가 이름 붙이고 이렇게 붙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이름적인 붙인 적이 없어도 이 제약 조건 이렇게 제약 조건을 관리를 해주려면 제약 조건 이름이 필요해요. constraint name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이런 관리하는 이름이 필요한데 자동적으로 10, 11, 12, 13 자동적으로 그 증가하면서 그냥 알아가지고 붙이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 시스템에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이렇게 이름을 sys 요건 언더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글자의 저것 때문에 이게 언더바가 안 보이는데 이 저기 이런 크기 때문에 언더바가 안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언더바가 있습니다. sys 언더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오류가 나는 걸 볼 수가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으세요. constraint라는 것이 보이네. 여기 보시면 이 프라이머리 키 해당이 되고 이건 체크로 되어 있네. 돼 있으면서 이 난널이 is 난널 널이다 이렇게 되죠. 널이면 안 된다. 난널이니까 널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난널 사용자가 보니까 얘네들은 꼭 입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입력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데이터를 한 번 입력해요, 두 번 입력해요, 세 번 입력해요 해도 똑같이 사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쓸 때 저희가 똑같이 할 때마다 똑같은
이런 똑같은 데이터로 넣어지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건데요. 똑같은 데이터인 경우에는 이제 작성일입니다. 작성일. 작성일은 현재 항상 현재 날짜와 시간입니다. 아시겠죠? 항상 현재 날짜와 시간을 이제 써주셔야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이 데이터에 해당되는 게 시스 데이트라는 겁니다. 시스 데이트. 시스 데이트. 시스 데이트. 이거는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 쿼리마다 다 틀립니다. 아시겠죠? 쿼리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사용하실 때 오라클은 시스 데이트라고 써요. 아시겠죠? 오라클에서는 시스 데이트라고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성일이 그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쓰시는 게 이제 히트, 조회수입니다. 조회수는 항상 0이에요. 조회수에 해당되는 것은 항상 0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걸 좀 속여 먹으려면 다른 숫자로 집어넣으면 되죠. 한 10, 영어 좀 너무하는 것 같지 않아? 한 100부터 시작하자. 100 이렇게 해가지고 속여 먹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항상 같은 숫자를 이제 세팅하게 돼요. 지금 보편적으로는 0입니다. 0. 조회수 0. 되시겠죠? 그래서 이 개발한 것을 데이터를 집어넣고 테스팅하는 중간에 계속 조회수가 일찍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굳이 뭐 다른 걸로 쓸 필요는 없고 그냥 영어로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예, 썼는데 이때 사용하는 키워드를 사용하시는 게 디폴트입니다. 여기가 디폴트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사용하시는데 제약 조건을 다 붙였으면 여기 작성일 있죠. 작성일에 해당되는 것을 디폴트 쓰시고 여기다 시스 데이트 오늘 날짜에 해당되는 것을 쓰겠다, 세팅을 하겠다 라고 이제 하시면 예, 라이트 데이트는 입력하지 않아도 이 시스 데이트로 세팅이 되는 거죠. 똑같은 데이터를 넣는 것은 생략을 하면서 데이터 대신에 구조를 만들 때 데이터를 세팅해 주는 거예요. 얘는 이제 오늘 날짜로 세팅을 하겠다. 그럼 데이터를 안 집어넣으셔도 돼요. 이해되시나요? 되시겠죠? 데이터를 안 집어넣으셔도 돼요. 얘는 널이 되면 여기 데이터가 만약에 널로 들어오면 데이터가 집어넣지 않아져요. 안 집어넣게 되거나 널이 오면은 시스데이터로 만들어서 집어넣을 넣겠다 이런 얘기예요. 집어넣어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히트도 마찬가지인데 디폴트 0 얘가 데이터가 없으면 0으로 세팅하겠다 이렇게 이제 써주시는 거죠. 이런 것도 생각해봐서 이제 이 정도면 되고 이제 구조가 또 바뀌어야 되죠. 구조가 바뀌어야 되니까 다시 F5 눌러주시는 거예요. 되게 편하죠. 이해되시겠죠? 드랍시키고 이런 걸 이제 써서 사용을 한다. 자, 쓰시면 이제 보드로 다시 돌아오세요. 돌아오시고 새로 고침을 하시는 거죠. 새로 고침 하시면 이제 제약 조건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바뀐 게 없고요. 이제 열 클릭하시면 여기 디폴트 데이터가 시스데이트 그다음 0 이렇게 세팅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되시겠죠? 얘가 널이 가능하다. yes 가능해요. 그런데 널이면 얘로 대치할 거예요. 그러니까 널이 없는 거와 동일하세요. 이게 널은 뭐 안 들어가고요. 널이 들어오면 시스데이트로 바꿔치기를 하는 거죠. 얘도 널이 들어오면 얘를 0으로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입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기본 데이터와 난널이라는 것은 중복해서 하시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라이트 데이트는 난널이 없지만 널이 들어오면 시스데이트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제 널이 없는 거랑 동일하세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영어로 되어 있는 거를 써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한 요 정도 생각을 하시면 운영하는 데이터에 대한 것들은 이제 얼추 만들어진 것 같아요. 만들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샘플 데이터를 넣어야 되겠죠. 두 번째. 저희 첫 번째 이제 그래서 다시 만듭니다. 원래 것은 지우고 다시 만들기를 했어요. 샘플 데이터를 넣기를 합니다. 샘플 데이터. 여기 원래 것은 지운다. 여기 1번 객체를 만든다. 해서 객체를 만드는 걸 하셨고요. 3번 마이너스 2개 친 다음에 3번 세 번째입니다. 3번은 이제 샘플 데이터 넣기를 한다. 샘플 데이터 넣기를 할 때 사용되는 처리문은